형사사건에서 진정성 있는 자백은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아무런 전략 없이 덜컥 해버리는 자백은 오히려 그 진술이 불리하게 되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까지 가는 결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잘못을 한 경우에 그냥 경찰서 가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형을 깎아주는 이런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 사건에서는 자백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방향이 정해지고 난 이후에는 아무리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백이나 자수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자수와 자백의 차이를 먼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찰에 불려가서 경찰이 이거 한 거 맞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건 자백이고, 그런 거 있기 전에 내가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발로 찾아가서 저 이런 거 잘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수입니다. 참고로 자수는 법 규정에 따라 형을 깎아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깎아주는 것이 의무는 아니고 임의적이기 때문에 담당자에 따라서는 그와 같이 자수한 점을 반영을 해줄 수도 있고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백은 따로 자백한 경우에는 깎아주냐 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형이라는 것은 일정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1년에서 5년 이 사이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담당자가 자백한 점을 유리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수하는 분들의 많은 고민은 해외에 나가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외국에 있는데 들어가서 자수를 할까? 들어가면 왠지 내가 바로 잡혀갈 것 같고,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건 이제 수배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보통 외국에 있든 외국에 없든 간에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소재가 발견되지 않으면 지명 수배를 하게 되고, 외국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명 수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국 즉시 바로 신병이 확보돼서 쉽게 말해 잡혀서 경찰서로 가게 되고 구속 절차를 밟게 됩니다. 반면 수배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는 지명 수배가 아닌 지명 통보라는 것이 있는데, 수배를 똑같이 걸어놓지만 이후에 그 사람이 소재가 발견됐을 때 바로 잡아오진 않고 그 사람한테 경찰이 알려줍니다. 당신 이러이러한 이유로 수배됐습니다. 담당자는 누구니까 언제까지 연락하세요. 한 달 내로 연락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지명 수배로 전환이 돼서 잡혀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특히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 미리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입국하면 바로 잡혀가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자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혹시 괜히 자수했다가 오히려 더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수라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경찰서 가서 저 뭐 했어요 라고 해서 경찰이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리고 조사한 다음에 바로 검찰에 넘기고 이런 절차가 아니고, 자수도 어느 정도 처벌을 확실히 받을 수 있어야 자수를 할 수 있고, 확실하게 이 자수서라는 양식을 작성을 해서 그 자수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자수하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고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사를 해본 사람으로서 자수를 받았을 때 하는 생각은 이 사람이 자수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양심에 걸려서 솔직히 자수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더 큰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자수하는 경우도 있고, 내 뒤에 누구 다른 사람을 감춰주기 위해서 자수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자수를 하는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판단이 필요하고, 또 자수하는 사람들의 고민은 자수를 해서 선처를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자수했을 때의 가장 최악의 결과는 자수는 했지만 아무 선처를 받지 못하는 경우인데, 그것까지도 감수를 하고 자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길을 선택할 것인가, 혹은 그냥 자수하지 않고 이후에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성실히 조사받고 자백을 하는 걸로 갈까, 이거는 사실 정확한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자수를 도와드렸던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면, 마약 사건이었는데 한 클럽에서 알게 된 지인을 통해서 마약을 구입해서 흡입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수를 하고 싶다고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자수를 하고 싶은 이유는 자기가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고, 그동안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해온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배신을 한 것 같아서 죄책감 때문에 자수를 하고 싶다는 것이 그분의 이유였습니다. 지금 요만큼만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분이 진짜 자수하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의 1시간 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봤는데 다른 어떤 소위 말해 꿍꿍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수를 당연히 도와줄 수는 있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딱히 처벌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 물론 제가
내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판 사람에 대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였고, 이 사람이 무슨 계좌 추적이 되는 인터넷을 통해서 송금하고 한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어서 굳이 자수를 안 해도 처벌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자수를 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더 높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전과가 있지 않았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편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택을 당사자가 해야 되는데 이분은 결국 자수를 했고, 이때 자수는 간단히 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이 정말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고도 수사를 끝까지 한 번에 쉽게 할 수 있도록 자수서 하나에 모든 걸 담아서 그거에 맞게 딱 써서 냈더니 사건도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가 됐고, 최종적으로는 경찰은 당연히 송치를 했지만 검사님께서 이제 기소유예 선처를 해줘서 결국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나기도 했습니다. 자수를 고민하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아까 마약 사건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죄책감이고, 그 다음에 관련자들에 대한 상황을 보니 수사망이 나한테까지 좁혀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가지인데 보통 후자가 더 많긴 합니다. 자수와 관련하여 또 하나 자주 하는 사건 중에 하나는 보이스피싱 사건인데, 보이스피싱 사건 중에 실제로 자수했던 사건 중에는 막 자수를 하고 나서 알아봤더니 사실 그 무렵 경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이 자수한 분에 대해서도 안 그래도 수사를 개시하려고 했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지금 아직 종결이 된 건 아니지만 자수를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수고를 덜 수 있었고, 추측으로는 아마 이런 점들은 이후에 검사님과 판사님이 최종 결정을 함에 있어서 유리한 점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모든 사건에서 사람들이 고민하는 자백, 그리고 일부의 사건에서 고민하시는 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수는 흔한 경우는 아니어서 실제로 해야 될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건 비교적 간단하게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 사건에서는 자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따져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꼼꼼하게 상담을 하시고 자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